자, 안녕하세요. 자, 귀화용 종합평가 구술시험에 출제됐던 문제를 여기 추바님께서 정보를 알려주셨어요. 추바님이 이제 시험을 보시고 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알려준 아주 고마운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추바님이 우리 그 학습자님들 중에서 그래도 그 활동을 참 많이 열심히 하시는 분 중 하나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추바님. 자, 7월 17일 6차. 자, 6차에 그 나온 구술형 문제인데요. 자, 이제 여기를 먼저 쓰고 여기를 이제 두 번째로 쓰셨기 때문에 여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국민의 4대 의무, 그리고 그중 하나를 찾아서 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될까요?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잊어버리셨다네요. 그리고 하나 더 나온 문제는 그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한국 인물은 누구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요,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4대 의무가 뭐냐고 시험에 나왔는데, 이제는 좀, 그게 이제, 저 같은 이제 사람들이 유튜브나 뭐 네이버 TV나 여기서 설명을 많이 하니까, 그 시험 문제를 만드시는 분들이 아, 이건 안 되겠다,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 해서 좀 바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이제 국민의 4대 의무는 계속 나오죠, 앞으로도. 그런데 이 방법을 바꾸셨네요. 4대 의무를 말하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찾아서 말해라, 이제 이런 거네요. 자, 그러면 자, 하나씩은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아니 뭐 한 번 시험 보면 두 번 보지는 않을 테니까는요. 앞으로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뭐 이거는 잘 아시죠? 이거는 이거는 그 점수 그냥 간단하게 한 번만 보고 넘어가죠. 뭐 이거 왜 이렇게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구술형 점수가 높죠. 구술형 5문제 그랬죠. 하나에 5점씩 5문제 25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부터 볼까요? 먼저 한국의 위인 중 친구나 또는 지인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아마 여기 추바님이 여기 이제 여기에는 아마 한국의 인물인데 아마 위인일 거예요. 한국의 위인이라고 해야 아마 거기에는 위인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위인은 뭐냐면 위대한 사람, 아니면 뭐 존경할 만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한국에 있는 돈이 있죠, 화폐. 뭐 5,000원, 10,000원, 또 뭐 예를 들어 50,000원. 거기 있는 인물들은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는데, 그분들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존경받을 만한 그게 뭐가 있는지 모르실 수도 있죠. 그래서 그냥 한번 제가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냥 한번 대답 신사임당 50,000원 돈에 있는 인물인데 여성이죠, 여성. 네네. 이유. 자, 이유는 거기 있는 사람의 이름이 신사임당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림에 재능이 있었고 꾸준히 교육을 받아 학식이 높았다. 결혼 후에는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웠는데
율곡이도 그 중 한 명이다. 율곡은 이제 호고요. 이는 사람 이름이에요. 뭐 한국 사람 이름이 뭐 윤석열 뭐 이렇게 세 개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뭐 또 이름이 또 뭐 두 개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뭐 그러니까 이제 두 개예요. 예. 그 뭐 세종대왕은 이름이 이도예요. 두 글자. 성은 이고 이름은 도예요. 예, 뭐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율곡이는 그 5,000원짜리 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머니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신사임당의 그림은요,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정말 그 훌륭한 그 예술 작품들이 많이 있고요. 또 신사임당에 대한 그 뭐랄까 그 유명한 이야기는요, 아주 그 존경할 만한 이야기는 정말 그 많이 공개되어 있긴 하거든요. 뭐 지금 이 시간에는 뭐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그럼 한번 그 신사임당하고 율곡이 그 아들 율곡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왜냐면 율곡이가 더 훌륭한 사람이죠, 엄마보다. 물론 이제 이 율곡이를 엄마니까 엄마가 더 대단하겠지만, 그 대표적으로 10만 양병설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10만 양병설은 뭐냐면, 그 한국이 이제 뭐 여러 나라들한테 뭐 거의 한국이 다른 나라를 침략한 것보다 한국이 이제 그 침략을 받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금은 한국이 조그마한 나라지만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굉장히 일본보다도 훨씬 큰 나라였죠. 일본의 몇 배 되는 큰 나라인데 이제 계속 침략을 받고, 근데 이 10만 양병설은 뭐냐면, 이 10만 양병설 이후에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니까 그 율곡이는 뭐냐면, 일본이 한국을 침략할 거다, 지금 군대를 10만 명을 준비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거를 미리 예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때 지금도 그 역사학자들이나 이거를 공부하는 분들은, 이때 만약에 율곡이가 10만 양병설을 그때 그 왕이 받아들였으면 한국이 정말 일본의 그 식민지 36년 그 당하지도 않았을 거고, 임진왜란도 안 일어났을 거고, 지금 한국이 그 뭐 남북한이 갈라지지도 않았. 왜냐면 그때부터 이렇게 나라가 튼튼했으면,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선견지명은 무슨 뜻이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준비가, 이거 참 카페, 그 KIIP 여기, 예, 제가 여기,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신사임당을 해볼까요? 신사임당. 네. 자, 여기 보면은요, 이게 이제 43과 한국사회에 그 역사의 인물, 한국의 위인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자, 여기 있죠? 요게 율곡이에요. 이게 어머니하고 아주 굉장히 세종대왕이고, 이건 이제 철학자 퇴계 이황, 퇴계. 한국에 그 퇴계로라고 길이 있죠? 뭐 여기도 율곡로라는 길이 다 있어요. 네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보세요. 그 이황은 이제 이가 태어나기 바로 전 세대. 10만 양병설 여기 이제 보세요. 신사임당을 먼저 보면 여기 1504년에서 1551년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아들을 보면은 10만 양병설만 보겠습니다. 조선 선조 16년 이이가 임금에게 바친 시무 6조 가운데 하나로 10만 명의 군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개혁안 주장.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0년 전인 1583년, 네, 이때 그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임금 선조와 조정 대신들이 율곡이이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만약 10년 전부터 전쟁에 대비했다면 임진왜란도 조선의 치욕도 나아가 일제 식민지도 없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네, 이런 그 10만 양병설이 그만큼 지금도 아쉬워하는 거고요. 선견지명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율곡이이 말하면 그 사람은 정말 선견지명이 뛰어난 사람이야.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앞을 내다보고 내다볼 줄 아는 지혜. 그렇죠? 네. 그걸 이제 한자어로 선견지명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율곡이이를 율곡이이의 어머니니까 굉장히 그 신사임당의 작품도 제가 좀 여기다가 나중에 그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그 사진도 보면 대단한 사진들이 그 작품들이 많은데요. 자, 그래서 네, 이렇게 그 제가 소개한 거는 한국의 인물은 신사임당, 네, 누군가 율곡이이의 어머니, 율곡이이는 누군가 5,000원에 나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뭐가 유명한가? 10만 양병설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국민의 4대 의무, 그 두 번째 질문, 여기 제 대답, 네, 추바님이 여기 이제 보면요. 여기 국민의 4대 의무, 그 중에 하나를 찾아서 그걸 지키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자, 4대 의무는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자, 요거에 대해서 준비한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자, 여기 있습니다. 네네네. 자, 내용이 많죠? 내용이 많은데요. 자, 여기서요, 납세 의무. 왜냐면, 국가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필요한 돈이에요. 납세, 세금. 그렇죠?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만약에 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가의 재정이 나빠지고 그 돈이 없으면 재정이 나빠지면 국가가 추진하는 국가가 추진하는 각종 사회 기반 시설 확충이나 복지 사업에 엄청난 타격이 되고 국민 생활 수준이 낙후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공무원 월급도 줘야 되고 군인 월급도 줘야 되고 또 복지, 예? 예를 들어서 119 사람이 아프면 데리러 오는 그런 것도 국가에서 다 지원하는 거잖아요. 소방서 불이 났을 때 경찰 그런 거 인프라 이런 거 뭐예요? 병원, 학교, 다리 이런 거를 다 세금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게 공원도 만들고 그 엄청난 세금이 없으면 국가가 돌아가질 않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시험 문제 이런 게 이제 나오면은 이 부분을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자, 그 다음에 국방의 의무. 만약에 국방의 의무는 뭡니까? 국가의 독립 유지와 영토 보존을 위해 나라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군인이 필요한 거예요. 군인. 국방의 의무는 뭐야? 군인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 군인이 없으면 다른 나라가 그냥 함부로 지금도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제가 어느 나라라고 안 하겠죠. 바로 옆 나라들이 한국의 그 지역을 막 마음대로 왔다 갔다 막 하잖아요. 그리고 싹 도망가고 그러는데 협박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대가 있으면 그 나라 비행기가 딱 전투기가 자주 오잖아요. 한국에. 같이 떠서 나가라고 쫓아낼 수도 있고 심하면 공격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대표적인 최근 한 몇백 년 그 전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지만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강점기, 6.25 전쟁 등 이런 것들을 봤을 때요. 군대가 없으면은 정말 뭐랄까
나라를 유지하기 어려운 거죠. 예. 예. 그래서 국방의 의무는 여러분이 만약에 뭐랄까 대답하신다면 한마디로 말한다면 국가 존립이 위험해진다. 네, 그렇죠? 군인이 없으면 그냥 뭐 마음대로 도둑이 뭐 그냥 남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는 거 똑같죠. 문도 없이 그냥 그런 거죠. 자, 그다음에 교육의 의무. 교육을 안 받으면요 사람이 지식이 없죠. 지능이 떨어지죠. 그러면 뭐랄까 여기 교육의 의무 각 개인의 지적 지식 그렇죠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식층을 배출하여 국력을 부강하고 똑똑한 사람이 많아야 노벨상도 받고 뭐 발명품도 만들고 그래서 인류 문화에 이바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한글도 발명하고 세종대왕처럼 만약에 이런 교육의 의무를 교육을 지키지 않으면 학교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면 좋은 직장과 안정된 생활이 힘들어지고 우수 인재 부족으로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무식한 나라가 되는 거죠. 바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설명하면 바로 요 부분을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근로의 의무. 근로의 의무. 각 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정당한 근로를 통해 생활을 꾸려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일하지 않으면 근로의 의무 일을 만약에 안 하면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얘기지만은요. 만약에 시험에서 이런 대답을 해야 된다면 바로 이 점을 그대로 얘기하시면 더 좋은 말을 좀 연구하셔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지면 본인 자신은 물론 국가가 존재하는 게 위태로워지고 국가 경쟁력이나 경제 기반에 문제가 생겨 후진국으로 추락하게 되는 거죠. 근로의 의무. 그럼 이제 실업자가 많다는 거, 일하지 않는 사람이 많으면 국가가 무엇으로 세금을 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후진국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놀기만 하고 그러면. 자, 그래서 이렇게 이번 우리 추바님께서 알려주신 그 문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